자, 이제 이번 주 또 2주차 3교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 측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브랜드는 이제 첫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브랜드사가 있죠. 그 미국에 이제 인터 브랜드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어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뭐 사이먼 뭐 설리번 방법인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 매년 100대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발표를 할 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써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발표가 되면 100대 브랜드 안에 들어있던 그런 회사, 기업들은 간접적인 홍보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홍보도 되고 자기 회사, 기업들의 이미지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러면 브랜드의 자산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런 브랜드 요소를 결정하고 뭐 믹스를 결정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런 브랜드명이나 로고나 심벌이나 캐릭터나 뭐 슬로건이나 그다음에 그 마케팅 사피 믹스를 여러분 배우셨죠? 마케팅 사피 믹스에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전부 다 자산관리 측정 요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나름대로 어떤 그 국제적인 표준 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100대 브랜드를 발표해 준다는데 이 자산 측정하는 방법도 뒤에 몇 주차에 나옵니까? 저 7주차쯤 가면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확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브랜드 확장이라는 건 또 뭐냐? 자,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을 이 소비자들이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 소비자들이 잘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잘 알려진 브랜드명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음? 더부살이 한다고 그럴까? 아무튼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참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아이가 있어요. 버려진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어느 집안에 뭐 자식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뭐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어. 그러면 뭐 성이 붙고 이름이 돌림자가 붙고 학렬에 어떤 돌림자가 붙고 해서 딱 이름을 지어놓으면 김뭐뭐 하면 얘는 김씨 가문에 뭐 몇 대 여러분들도 만나면 이름 따져보면 우리 종씨네 그 학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학렬이네 아니면 뭐 내 조카빨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그 이해를 하듯이 이 기존 브랜드 명에다가 자기 집안의 성씨나 그 학렬에다가 거기다가 뭐 하나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홍보가 쉽게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하고 똑같죠. 그 브랜드명도 그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높은 소비자의 그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이걸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가 또 엄청 드는데 그 비용도 절감을 하고 시장에 개척을 하려면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막 홍보하려면 어려운데 그 유사한 그 뭐야 브랜드에다가 끼워 넣으니까 시장 개척하기도 좋고 시장 성장률도 높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시장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제가 그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화장품 가게에 가면 그 당시는 무슨 화장품이었을까 지금 잘 생각도 안 나네. 뭐 아무튼 아무래 뭐 태평양이랑 아무래 똑같은가요? 아무튼 이런 그 화장품 회사들이 그 한 화장품 가게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뭐 A사도 한 개, B사도 한 개, C사도 한 개, 이렇게 한 개 정도뿐이 없어요. 그래 각각의 그 회사들 것이 쭉 와 있어 가지고 그 회사별로 이렇게 상품을 분류를 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OEM 방식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회사별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별로 대리점이 이제 각각 생기는 거야. 왜?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 제품을 갖다 놓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저거 하니까 뭐 미샤는 뭐 미샤 것만 팔고, 또 뭐 아모레는 아모레 것만 팔고, 또 뭐 어디 또 뭐 어디 거는 뭐 어디 것만 팔고. 저는 뭐 집사람이 사다 주는 것만 쓰기 때문에 뭐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A, B, C 회사가 각각 한 가게로 가서 소비자가 거기만 가면 A, B, C 회사 걸 다 골고루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A사를 살려면 A 대리점, B사 걸 살려면 B 대리점, C사 걸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 브랜드가 그만큼 확장이 됐다는 거죠. 음? 브랜드가 그만큼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구분하기도 어렵고 뭐 차별화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를 이제 더 그 차별화하도록, 식별이 용이하게 하도록 뭐 여러 가지 뭐 기호나 뭐 거기에 뭐 문자나 뭐 도형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서 뭐라 한다? 브랜드라 한다. 그 브랜드 확장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거는 저기 이제 몇 주 차입니까? 이제 9주차에 또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브랜드라는 건 뭐냐? 글로벌 브랜드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연상하는 단일 제품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품도 세계화되어 있는 것이 많죠. 음? 세계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세계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뭐 유럽 쪽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 쪽이나 아무튼 뭐 외국에 가보면 우리 뭐 이 삼성, 뭐 현대, 뭐 대우,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 보면 아 이게 이제 이름이나 뭐 이렇게 심벌이나 뭐 슬로건 그 가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표준화된 마케팅이 가능한 거야. 이게 이제 글로벌 브랜드의 특징이 되겠죠. 요새 최근에 이제 뜨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BTS 잘 아시는, 이제 워낙 그 뭐 우리나라도 그 유명해진 그 가수들이 많다 보니까 BTS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BTS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BTS의 팬덤이 아미입니다. 이 아미, 세계적으로 아미 하면 BTS 팬덤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이만큼 브랜드의 어떤 글로벌화 촉진 요인이 이렇게 이제 되면, 글로벌화 촉진 요인이 되는 건 뭐냐면, 내수 시장이 잘 안 될 때,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내수 시장이 잘 돼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또 향상된 그런 어떤 성장이나, 내가 해외에 가서 우리 회사 기업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익도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이럴 때. 그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고 범위의 경제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경제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아무튼 대량 생산하는 걸 규모의 경제, 한꺼번에 하나의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범위의 경제는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두 개, 뭐 세 개, 뭐 네 개 이렇게.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자동차 회사가 나는 저 승용차만 하나 만들 거야. 그러면 승용차 하나의 그 승용차 중에서 나는 아반떼만 만들 거야. 하면 아반떼 하나만의 어떤 과정을 설계를 다 해야 되는데, 아반떼도 만들고 소나타도 만들고 또 뭡니까 뭐 그랜저도 만들고 뭐 제네시스, 이렇게 하면 비슷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좀 실패를 해도 다른 차종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되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이 범위의 경제를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감소되고 위험도 분산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글로벌 브랜드화가 촉진이 되는 것이다. 그 자동차 하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미국의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뭐랄까 국민차 개념으로 확장됐던 것이 포드의 T형 T차라고 있어요. T형 차라고, 모델 T라고 그래서, 이게 언제 확장이 됐냐면 1908년도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 했죠? 1910년에 일제로부터 한일합방 됐으니까 일본으로부터 피지배를 받을 그런 시대죠. 근데 이때 미국은, 우리나라 이때 아마 자동차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이때 최초의 대중적인 차로서 모델 T카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모델 T카는 아니지만
한국형 모델이 나왔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를 만들었죠. 포니 만들 때 아무튼 뭐 그 포니라는 말이 뭐 조랑말이 어찌어찌고 말도 많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산 고유 모델로서 또 그 국산 한국에서 최초로 뭐 조립 설계 뭐 생산했던 차가 언제냐면 1975년도입니다. 미국보다 좀 대충 얘기하면 한 100년 늦었죠. 좀 정확히 얘기하면 70, 한 60 몇 년, 한 70년 늦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의 진짜 독자 개발, 독자 생산, 독자 모델로 된 거는 엑센트라고 그럽니다. 이 엑센트가 나온 것이 1994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진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됐고, 어쨌든 이 저 뭐야 글로벌 브랜드가 되면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훨씬 많죠. 이렇게 브랜드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글로벌 브랜드화 된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유엔의 사무총장님도 뭐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뭐 유엔에서 무슨 국제기구의 뭐 수장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저 스포츠에서 저 연예계에서 BTS처럼 스포츠계에서 또 뭐 그 우리 몇 년도야 한일 월드컵이 2002년도에 있었죠. 그때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박지성 선수랄지 뭐 또 뭐 누구 선수야 아무튼 뭐 여러 선수들도 나왔고, 지금 또 뜨는 축구 선수로서 누구야? 저는 뭐 스포츠를 잘 안 좋아해서 아무튼 그런 선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 이름도 이렇게 글로벌화 되듯이 제품도 글로벌화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 이제 한번 그 또 보면 이제 이 파리바게뜨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 상표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리바게뜨가 토종입니다. 애터미도 토종이고 쿠팡도 토종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그 해외 글로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리바게뜨는 제가 보니까 파리바게뜨는 옛날에 1988년도에 광화문에 파리바게뜨 1호점을 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삼립식품,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삼립식품, 네, 맞겠습니까? 그때 이제 샤니라는 빵이 있었는데 이 샤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파리바게뜨라고 그래요. SPC 그룹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우리 저 뭐냐면 가맹점이 생겼어요. 파리바게뜨가. 그다음에 이제 애터미도 지금 굉장히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죠. 쿠팡도 미국에 가서 미국 그 나스닥 시장에 그 등록을 했죠. 이렇게 이제 그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글로벌화 되어갈 때 핵심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요소, 이렇게 뭐 로고, 심벌, 캐릭터, 그다음에 뭐 포지셔닝 이런 것들은 세계 공통이에요. 누구든지 저거 보면 저 파리바게뜨 저 빵 맛있어. 야, 저거 빵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이 유럽 사람들은 담백한 맛인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 좀 달콤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바게뜨 빵은 약간 달콤한 맛이니까 유럽 빵하고 약간 구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또 좋아한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저걸 보면 딱 그 연상, 인지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핵심 부분은 비언어적인 요소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글로벌화가 표준화가 될 수 있는데 현지화 시킬 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언어적인 요소는 현지화 시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서 파리 바게트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애터미 하면 잘 못 알아듣죠. 그 사람들 나름의 고유의 인토네이션도 있고 뭐 발음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때 가서 광고나 가격이나 유통의 시스템은 현지화 시스템을 맞춰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코카콜라가
처음에 요 혹시 중국어 이 방송 들으시면서 중국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코콜로 뭐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 코코콜로 하면은 올챙이가 양초를 씹어먹는 그런 뜻으로 익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코코콜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문으로 써보면 뭐가 됩니까? 입이 즐겁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입을 즐겁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를 이렇게 썼다고 그러고 이마트도 이마이더 이렇게 하고 서울도 전에는 한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이렇게 이제 발음하도록 하고 까르푸도 지아로퍼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는 복 있는 뭐 즐거운 가구다 이렇게 해서 아니 뭐 먹거리 살 것 뭐 이렇게 해서 까르푸도 이렇게 용어를 현지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뭐 코카콜라나 이마트나 뭐 까르푸가 중국에 들어가면 뭐 저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어, 우리 어렸을 때 그 마루치 아라치라는 그 영어가 아니 저 뭐야 그 영화가 있었어요.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이게 있었는데 이 말을 외국인들하고 한번 그 어떻게 알아듣는지 한번 그 써보라고 그러니까 마루치 아라치 하니까 말 웃지 알 았지 이렇게 쓰더라고요. 말이 웃는 거를 알았다 알았느냐 이 말로 말 웃지 그다음에 알았지 이렇게 그 이게 듣는 것이 우리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만큼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 갔을 때는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된다. 아무튼 이것도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관리도 차후에 더 배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가 또 있는데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건 뭐냐? 자, 또 시간이 많이 없네요.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거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뭐 사적인 공동의 관심사를 기초로 형성된 팬덤, 공동체, 뭐 이거를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이 브랜드 커뮤니티는 통상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뭐 특정 연예인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데 그 확장되는 수단이 뭐냐면 인터넷이죠. 그래서 BTS의 브랜드 커뮤니티는 그 아미가 이제 커뮤니티가 되겠고요. 그럼 이것이 이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사회학에서는 인간 생활을 위한 지역 공동체로서 형성이 되고요. 마케팅 부분에서는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이니까 소비자 중심 공동체가 되어서 커뮤니티가 되고 그래서 특정 브랜드 중심 공동체가 브랜드 커뮤니티고 이 사람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냐면 그 브랜드를 정보를 교환하고 매매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를 보호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브랜드 커뮤니티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이 땅콩항공이 됐다. 그러면 야 우리 대한항공 타지 말고 다른 거 타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에서 야 우리 삼성 뭐 저 대한민국에 그 반도체 뭐 핵심 소재 수출 중단하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일본 물건 안 사겠다. 응? 일본 물건 뭐 불매 운동하겠다. 이래가지고 일본 다 퇴짜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하나의 브랜드 커뮤니티가 된 거죠. 한국 사람이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크게는. 적게는 이제 조그마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건 이제 그런 팬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뭐그 어디서 많이 씁니까? 주식에서 많이 쓰죠. 포트폴리오의 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개인이 어떤 보유한 자산을 이제 명세표대로 쭉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분산 투자, 뭐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죠. 어쨌든 브랜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기업의 최적 수익을 위해서 다수의 브랜드를 상호 충돌 없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되시겠죠? 각각의 종류별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체크카드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또 뭐 교통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통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체크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카드도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가장 그 가격이 뭐 싸고 저기 한 거는 뭐 밑에 뭐 액센트 아니면 옛날에 뭐 현대 뭐야 뭐 아톰인가 뭐 하나 나왔죠. 이렇게 경차. 그다음에 이제 소형차, 중형차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뭐야 뭐 소나타, 그랜저, 뭐 제네시스, 뭐 에쿠스 뭐 이렇게 나가듯이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가격이나 뭐 형태나 뭐 선택 사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차별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이 될 때 그 구조나 범위나 역할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구체화되어 가지고 상호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야, 그 현대자동차 보면 말이야 아반떼나 뭐 소나타나 그랜저나 똑같이 1,000만 원이라며. 그러면 뭘 살까? 똑같다며. 그러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야, 뭐 그랜저는 3,000만 원, 뭐 아반떼는 뭐 소나타는 2,000만 원, 아반떼는 1,000만 원. 야, 이렇게 1,000만 원짜리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그 뭐 내용에 뭐가 차이가 날까? 야, 그랜저는 말이야 대형차야. 차가 뭐 엄청 커. 그다음에 소나타는 중형차야. 뭐 조금 얼마네. 그다음에 뭐 아반떼는 뭐 소형차야. 그래서 뭐 조그만해. 이렇게 크기도 가격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이 포트폴리오 하는 목표는 뭐냐? 브랜드별로 명확성을 알려주고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브랜드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시너지는 2개 이상이 모이면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거고 디너지는 모이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죠. 그래서 디너지 효과는 최소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는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다. 현대자동차 예를 아까 들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에 그러면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에 학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뭐 부동산과도 있고 창업경영학과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에 학과별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떻게 하겠느냐? 탁탁탁 나오겠죠. 음?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이미지, 인지도, 연상 이거는 이제 각각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브랜드를 잘, 우리 창업 경영학과의 브랜드를 잘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브랜드를 배우니까 그러면 이 브랜드는 우리 창업 경영 사회 서비스 대학의 창업 경영학과 우리 학생들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브랜드 전략인데요.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 전략이란 뭐냐?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마케팅 프로그램, 마케팅이라는 거는 아까 사피라고 그랬어요. 사피는 뭐냐면 어차피 마케팅을 지난 학기에 배웠으니까 마케팅은 제품, 가격, 그다음에 유통, 뭐 판매 촉진 이렇게 해서 각각의 P로 끝나는 앞자를 따서 마케팅 4P를 해서 기본으로 했는데, 이런 마케팅 4P를 가지고 설계와 실행을 할 때 그리고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 계획. 브랜드는 명칭과 뭐 기호와 뭐 디자인과 이런 걸 몽뚱 다 합쳐서 브랜드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몽뚱 다 합쳐서 뭔가를 개선시키는 활동을 뭐다? 브랜드 전략이라 한다. 그 브랜드 전략의 수립 과정은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일단 포지셔닝 설명드렸죠. 뭔가 포지셔닝 하면 탁 느끼는 것, 와 닿는 것.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브랜드는 마케팅과 뛸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브랜드 성과를 평가를 해서 브랜드 자산을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세계 10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세계 100대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쫙 홍보를 하니까 와, 저 상품이, 저 기업이, 저 제품이 10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네. 이렇게 해서 간접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은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을 하려는데 전에는 이제 솔직히 디지털화 시기 이전에는 그 뭘로 했습니까? 주로 매스미디어인 4대 매체, 뭐 그 책과 뭐 신문과 라디오, 잡지, 뭐 텔레비 뭐 이런 걸로 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했다면 지금은 개인별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SNS가 엄청 발달 잘 돼 있죠. 스마트폰으로 또 유튜브로 엄청 그다음에 뭐 라이브 뭐 동영상 페이스북으로 응?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이 발달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주요 변화 요인들이 이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C세대, 커넥티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대. 즉, 무엇과 무엇이 연결이 돼요? 사람과 이제는 그 뭐야 IoT 그 제품까지 이렇게 IoT로 다 되지 않습니까? 제품 인터넷 되듯이 사물 인터넷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게 어디에 사물에 인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물과 연결시켜주는 지금은 메가버스 해가지고 뭐 인간이 미래에도 가보고 과거에도 가보고 여러분들 그 뭐야 창업환경 저 환경 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냐면 그 엄마가 어린 딸이 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어딨어라는 MBC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 이래서 과거를 되돌아가서 그 딸과 만나는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또 미래를 가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또 우리 뭐야 회의 같은 것도 이제는 그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돼 있으니 이런 시대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 저는 뭐 TGIF에서 지금 뭐 팽으로 요새는 또 뭐 팽에서 또 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시간과 공간에 연결시키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연결시키면서 뭐에 사물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시켜주는 것이 뭐다?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소셜 마케팅 지금 플랫폼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뭐 아마존 플랫폼 또 뭐 유튜브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 엄청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플랫폼 사이에 내 상품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콘텐츠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만드는 콘텐츠도 있지만 개인이 또 만드는 콘텐츠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고객이 만드는 콘텐츠, UGC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UCC는 UCC. 그래서 고객이 이 상업적인 의도 없이 만드는 콘텐츠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콘텐츠도 잘 보면 상당히 많이 좋죠. 그 BTS가 나오는 그런 콘텐츠를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팬덤인 아미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굉장히 또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자, 구글 로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죠. 구글 로고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즉, 로고라는 거는 두 개 문자와 기호를, 문자와 뭐 어떤 또 도형을 뭐 이렇게 합산해서 만든 것이 로고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로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우리 저 사회서비스대학 창업경영학과도 어떤 로고를 만들 것이냐 창업경영학과도 어떤 로고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도 뭐 멋진 그 로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창경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면 야 저거 괜찮네 어유 멋진데 요 구글 멋진 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창교과가 이제 브랜드를 배우니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도 이제 한번 브랜드도 만들어 보고 뭔가 창업도 해보고 뭐 우리 창업 경영학과니까 뭔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브랜드 관리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왜 어떻게 무엇을 담은 브랜딩을 할까요? 이제 자, 누구랑 할까요? 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걸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브랜드 관리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브랜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브랜드 하면 딱 이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떠오르는 뭐.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미국 성조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아, 저 위 사진하고 아래 사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구나.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역동적으로 보입니까? 위에 사진하고 아래 사진하고. 저 똑같은 그 상황에서 찍은 건데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 저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태평양에서 어떤 섬을 일본으로부터 탈환을 하고 미국 해병대가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 해병대가 저 사진을 찍고 나니까 저 위에 있는 사진을 찍으니까 야 저건 너무 의미가 없다.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 너무 좀 무미건조하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처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의도된 사진을 이렇게 다시 찍게 만들었죠. 그 저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게 된 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은 뭡니까? 이게 지금 빙하죠, 빙하. 이 빙하를 찍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니 이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만든 거죠. 이 사진은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 하늘하고 바다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찍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빙산은 저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은 남극에 있는 빙산을 찍었고요. 아래에 있는 빙산은 뭐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빙산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빙산은 알래스카에 있는 빙산을 찍어서 뒤집어서 합성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바다 밑에 이렇게 큰 빙하가 있는 거를 찍을 수가 없지요. 사진이 물이 굴절이 되고 뭐 현대적으로 찍을 수가 없어서 합성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 저렇게 위에 부분에 약간의 빙산이 나오려면 아래에 저만큼 저렇게 있구나 하는 것이 탁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를 딱 보면 포지셔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아 저거 미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모양이구나. 이게 뭔가 딱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브랜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도 붙이고 그것에 대한 이걸 이제 상품화를 근데 이 사진해 가지고 뭐 상품화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딱 보면 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창업 경영학과도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언제 하냐? 지금부터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2학기에는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학점관리 했던 거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학점관리 해왔죠. 학점관리 했던 거 그다음 입학 시의 목표, 학기생활, 인식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2학년 2학기 때는 여러분 진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현재 하는 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우리는 창업 경영학과니까 창업을 하면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업을 경영을 잘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는 또 복수전공도 하지 않습니까?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사도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것인지 아니면 꼭 자격증 아니래도 복수전공으로 부동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청소년 상담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는 복수전공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딸 것인지 이런 거를 쭉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우리 창업경영학과 학생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짓다라는 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브랜드 네임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코로나 계속해서 되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